오늘은 인생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체력이나 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달리하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칫 늙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제약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먼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왜 노년기에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주변 환경도 젊었을 때와 달라지니 마음부터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은 비단 노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몸과 마음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나도 아직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지고 조금씩 실천해 볼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작은 몸의 움직임으로부터 시작하기. 첫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흔히 노년층이 되면 무리한 운동을 피하려고만 하다가 아예 신체 활동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나친 무리나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피해야 하지만 전혀 운동하지 않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근육은 점점 빠지고 기초 체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가령 하루 30분 걷기 같은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천천히 나무를 바라보며 산책하듯이 걸어보세요. 걷기가 지루하다면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이나 가벼운 요가 자세를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신체 활동이 익숙해지면 실내 자전거나 실내에서 계단 오르내리기처럼 조금 더 활력 있게 몸을 쓰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내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 느껴지는 상쾌함과 성취감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했던 생기와 자신감을 조금씩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몸을 돌보는 습관은 곧 내 정신을 돌보는 길과 이어져 있습니다. 2.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두 번째 방법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나 지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사색하고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별개로 정기적으로 주변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심신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별다른 이야깃거리가 없어도 근황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문을 여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한층 가까워집니다. 혹은 지역의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동아리, 취미 모임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를 새로 맺기도 어렵고 귀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작은 행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열정적이고 반갑게 맞아줄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에너지도 함께 열립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이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속감과 활력을 얻게 되지요. 3. 끝없이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기. 세 번째 방법은 배움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중장년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시간적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에 서툴더라도 주변의 자녀나 손주 아니면 이웃을 통해 조금씩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낯선 언어에 도전한다거나 악기를 연습해 볼 수도 있지요. 지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순간 자체로 즐겁고 신선한 자극이 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이처럼 계속 배움을 이어가면 우리 뇌는 자연스레 활성화되고 사고의 폭도 넓어집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배워갈 것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며 궁극적으로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4. 영양과 휴식에 신경 쓰기. 네 번째 방법은 잘 먹고 잘 쉬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쓰이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러나 중장년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처럼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영양의 균형을 챙기되 과식이나 편식을 피해야 합니다. 가령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곁들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량 챙겨야 하며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목이 마르기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만들면 좋지요. 영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휴식입니다. 과거에 비해 잠을 설치거나 가벼운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면 낮에라도 짧게 눈을 붙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낮잠이 건강에 도움이 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피로를 해소하고 두뇌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결국 먹는 것과 쉬는 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챙기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안정되고 활기찬 일상을 위한 기본 체력이 마련됩니다. 5. 마음을 돌보고 긍정의 힘을 믿기. 마지막 방법은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몸에 대한 관심에 비해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데 소홀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 정신적, 영적 안정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명상하거나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기도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에 불안과 걱정이 많다면 신뢰할 만한 친구나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그 감정을 풀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아직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고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되뇌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점을 인정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욕이 생깁니다. 또한 감사하는 태도도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도 이렇게 내 건강이 크게 악화되지 않고 지낼 수 있구나 라든지 나를 챙겨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구나 하고 떠올려보면 마음 한편에서 따뜻함이 차오릅니다. 그러한 긍정이 반복될수록 일상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부드럽고 밝아져 주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해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마음의 외로움을 덜어내며 새롭게 배우고 시도하는 것으로 호기심을 잃지 않고 균형 잡힌 영양과 휴식을 통해 기초 체력을 다지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들에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시도하기 부담스럽다면 딱 한 가지부터 선택해 꾸준히 습관화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노력이 누적되면 언젠가 본인도 예상치 못한 변화와 활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를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향이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쌓이고 이어지면서 어느 날 문득 아직 내 안에 이렇게 많은 에너지가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